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반갑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잖아요. 그래.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이자 심리학 박사인 김선엽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하루를 48시간처럼 지내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마음 챙김과 가치를 찾게 도와드려서 삶의 본질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김 작가님을 모실 때 나는 충분히 괜찮은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걸 보고 모셨거든요. 이하영 작가님께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머니는 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작가님 어떠세요? 네. 저에게 이제 엄마라는 존재는 늘 심적으로 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지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엄마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담을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조용히 이렇게 들어와서 참석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좋은 피드백, 잘 들었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실 때 저희 어머니는 이제 혼자 좀 울상이세요. 그래서 엄마 왜 그렇게 울상이냐 그러면, 너 밥도 못 챙겨 먹고 그 긴 시간 강의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속상해 하세요. 그냥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니도 나를 좀 지지해주고 항상 응원해주고 그런 존재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절대 간섭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어떤 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가장 큰 자양분이 되고 힘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살에 넘어서 독립을 했을 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안 하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개체로 만들어 주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엄마는 항상 엄마셨어. 저에게 항상 엄마셨기 때문에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의 죽음이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 죽음이 슬픈 일을 넘어서서 괴로웠던 이유는 저는 항상 엄마를 엄마로 대했지 엄마의 이름인 이영으로 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머니는 나의 소유물이었자 나의 어머니였지 이영이라는 존재를 항상 대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나를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대해주셨지만은 저는 돌이켜보면 항상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도 한번 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요즘은 우리 채널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엄마한테 엄마란 이야기 대신에 뭐 김여사, 박여사, 최여사 이렇게, 아니면 엄마 이름 부르기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좀 다른 관계를 유지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너무 공감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저희 어머니를 강요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네. 항상 우리는 부모로부터 관계적 독립을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누구의 엄마의 아들, 아버지의 딸 이런 식이지 독립된 그 개체로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내본 적이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과정 자체가 서로에게 지지해준 존재지 간섭하는 존재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알게 된 거지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못했을 것 같지만 이제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책을 좀 읽어봤을 때 엄마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저는 일단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돌본다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진되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 이제 엄마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건강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불안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불안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도 그 엄마의 마음의 렌즈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뇌에는 원장님 책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거울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도 내가 경험한 것처럼 활성화되는 그런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엄마의 렌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불안의 감정들, 이런 생각들을 아이한테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아이가 그대로 좀 전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엄마들이 자기의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그 상처가 삶을 끌고 나가게 두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좀 많았던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가 좀 그 유년기 시절이 돼서 친구 관계가 좀 어려워지거나 하면은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아이의 상처가 자꾸 자기 거라고 느껴지는 바람에 과도하게 좀 통제하고, 과도하게 대인관계에 이렇게 좀 신경 쓰고 간섭을 하다 보면 아이 역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좀 좁아지고 그 관계에 있어서 불안해지고 이런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좀 먼저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특히 엄마가 자식한테 전해주는 가장 큰 유산은 엄마의 무의식이거든요. 엄마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장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되는 방식이 작가님 말씀하신 렌즈 형태로 전달이 돼요. 그 렌즈가 세상을 보는 기준, 나의 어떤 잣대, 나의 가치관이 되는데, 그 렌즈라는 게 우리가 붉은 렌즈를 끼고 있으면 세상이 붉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의 틀이라는 게 내가 늘 생각하는 패턴,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물론 렌즈도 좋은 말이지만 생각의 어떤 채 혹은 생각의 막이라고 그래요. 그 생각의 막을 저는 각막이라고 해요. 우리 눈에는 각막이 있잖아요. 네. 그 각막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의 막이라는 거고, 그게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무의식이라는 게 생각을 만들잖아요. 우리 마음이 생각을 만드는데, 그 무의식의 패턴에 따라서 나의 생각의 패턴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 특히 엄마는 무조건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지만이 자식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무의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나의 행복의 렌즈가 나의 눈에 장착이 됨으로써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모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뭐 후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가진 상태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불안의 마음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이 되다 보면 아이에게 불안의 렌즈, 불안의 각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는 고스란히 그런 부정적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부정적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부정적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거울 유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행동 방식이, 생각 방식이, 그리고 감정 방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무의식의 어떤 전달되는 이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IMF 때 그때 막 줄도산 되는 그 과정 중에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고, 굉장히 좀 힘든 그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엄마가 되게, 우리 강 여사님이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었어요. 긍정적이신 분이어서 이제 집도 엄청 작은 그 집에 가서도 그 안에서 여기 오니까 시장의 반찬이 굉장히 싸다고, 여기서 되게 신선한 거 이거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장을 가지고 오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억들, 그게 되게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엄마가 그때 막 해줬던 오뎅 반찬하고 고등어 반찬이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되게 긍정적인 그런 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눈을 갖게 된 건, 아, 엄마의 무의식, 그리고 엄마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었구나, 그런 걸 지금 좀 알아차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런 렌즈를 끼고 있으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 세상이라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우나 처지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상황과 연결된 감정이 있잖아요. 그 네.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긍정의 해석을 하고 긍정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이 우리 렌즈의 힘이거든요. 맞아요. 그 힘을 엄마가 줄 수 있다는 것은 네. 엄마에게 숙제이자 네.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해요.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사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 영향력을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 엄마가 없는데, 나에게는 이제 가족이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